이건 친딸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급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이 꼭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하늘이 내린 기적이에요. 구하나의 신장이식 적합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급성신부전으로 인해 죽을 뻔한 아빠를 구하고 구하나가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여진은 병원 복도 창가에 한동안 무표정하게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조명이 병실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고 응급실 쪽에서 들려오는 긴박한 발소리가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과 흔들리는 눈빛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신여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나야? 구하나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서며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신여진은 반쯤 돌아서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락이라니 그 사람, 나 떠난 지 오래됐어. 미안해, 쉽지 않을 거야. 구하나에게는 신여진의 말투에서 아련한 슬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아픔 하나쯤은 있을 것 같다고 짐작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은총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신여진은 살짝 시선을 돌리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나야, 미안한데 아무 소용없어. 아마 아무도 못 찾을 거야. 구하나가 신여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묻지 못하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구하나가 돌아서는 순간 신여진은 보이지 않게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미간을 깊이 찌푸린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지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가 사라진 뒤 신여진은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윤성우 어디서 뭘 하며 지내는 거야? 당신이 아무 말 안 하고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게 이렇게 꼬여버렸어. 신여진은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회색빛 조명 아래에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얼굴에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윤유진이 바닷가에서 사라지던 날의 장면, 윤성우가 남긴 채 떠났던 편지 한 장, 그리고 지금 막 떠난 구하나의 간절한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신여진은 피곤함과 혼란이 겹쳐 손끝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언젠가 전부 말해야 할 때가 오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신여진은 혼잣말을 마치고 다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구하나가 남긴 기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공간에서 신여진은 쓸쓸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신여진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래된 사무실 안에서 담당 형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더미 사이에 파묻힌 채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낡은 조명등이 깜빡거렸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윤성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당 형사는 반가운 반, 피로한 반이 섞인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윤성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오래된 흑백 사진과 메모들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20년 전 기사 스크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뺑소니 사건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형사님께서 예전에 이 사건 맡으셨죠? 담당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맡았었죠.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더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윤성호는 손가락 마디를 꾹꾹 누르며 분노를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조 형사가 너무 수상해 보였는데 왜 결국 입건이 안 된 걸까요? 담당 형사는 조심스레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현장에 남은 단서도 없었어요. 뺑소니 차량은 이미 폐차된 상태였고요. 윤성호는 손에 쥔 낡은 메모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 이 메모는 뭔가요? 형사님이 20년 전에 적어두셨던 수사노트 아닌가요? 담당 형사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맞습니다. 사건 당일 밤 조 형사가 알리바이를 제대로 못 댔는데도 물증이 없어 그냥 넘어갔죠. 윤성호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엔 직접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유진이 죽음, 아니 실종 뒤에 감춰진 비밀을 밝혀야만 하거든요. 담당 형사는 미안함이 서린 얼굴로 윤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뭔가 찜찜했거든요. 조 형사 혼자 꾸민 일만은 아닌 것 같았고. 윤성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몸을 약간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합치면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크고 잘 가꿔진 정원에서 은총이는 종종 걸음으로 뛰며 연못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잔디밭 사이로 빨간 공이 굴러가자 은총이는 그것을 쫓아가며 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은총이의 시선은 곧 정원 한쪽 벤치에 앉아있는 신여진에게 향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 몇 장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은총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신여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여진은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회사 자료 좀 살펴보느라 그래. 은총이는 작게 웃으며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구하나 이모도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한번 찾아봐주면 안 돼요? 신여진은 잠시 대답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은총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은총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힘쓰면 못 찾는 사람 없다던데. 하나 이모도 아빠 보고 싶어 한다니까 그냥 한 번만 찾아주면 좋잖아요. 신여진은 그 말에 잠깐 멈춰 벤치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날 내버려두고 떠났어. 다시 돌아올 일 없을 거다. 은총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신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말투 들으니까 혹시 할머니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는데 아빠 찾아주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신여진은 흔들리는 표정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한 소리 말고 얼른 들어가서 손 씻고 와.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다친다. 은총이는 씩 웃으며 알겠어요. 하고 잔디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몇 발짝 뒤에 다시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언젠가 우리 아빠 꼭 찾아봐 주세요. 네. 신여진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은총이가 떠난 벤치에 혼자 남은 신여진은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윤성호라는 이름이 문득 뇌리를 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숱하게 반복됐던 이름이지만 은총이의 한마디가 신여진의 마음속 균열을 더욱 키우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윤성호를 찾아야 할까라는 물음이 신여진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키지 않는지 신여진은 천천히 서류를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원에 부는 저녁바람이 신여진의 옷깃을 살짝 흔들었고 신여진의 어두운 표정에 드리운 그림자는 한층 짙어졌습니다. 도심 외곽의 작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기 직전 붉은빛 노을이 스며들었고 신여진은 먼저 자리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녹차 한 잔이 서서히 온기를 잃어갔지만 신여진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문이 열리고 윤성호가 들어왔습니다. 윤성호는 날선 시선으로 신여진을 바라본 뒤 무표정하게 맞은편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어?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신여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애써 숨기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와 줘. 은총이 때문에라도 당신 도움이 필요해. 윤성호는 코웃음을 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 아빠, 가짜 할아버지 노릇을 하란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해달라고. 신여진은 순간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가짜든 뭐든 은총이한테는 할아버지가 필요해. 구하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윤성호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신여진을 노려봤습니다. 은총이며 구하나며 들먹이지 마.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 너무 무서운 일들이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신여진은 스스로도 말문이 막히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한 내면을 억지로 붙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감당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 우리 유진이 아들 생각해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윤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렸는진 서로 할 말이 많겠지. 그렇지만 당신이 한 짓은 명백해. 구하나 씨를 속이고 은총이마저도 속이고 있는 거라고. 신여진은 감정이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모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윤성호는 한숨을 쉬면서도 잠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텅 빈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녹차잔과 신여진만 남았습니다. 신여진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 슬픔, 체념이 뒤얽혀 있었으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날 떠난 건 당신이 먼저였잖아. 신여진은 힘겹게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윤성호의 뒷모습이 사라진 카페에는 애써 감춘 눈물과 후회가 맴돌 뿐이었습니다. 후줄근한 뒷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밤이었고 최명진은 검정색 코트를 여미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곧 낡은 점포의 철문 사이로 조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조 형사는 담배를 비벼 끄며 최명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 동네는 눈에 잘 띄는데요. 최명진은 곁눈질로 주변을 한번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 형사, 누군가가 당신 뒤를 캐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당장 조심하는 게 좋겠어. 조 형사는 담배 냄새에 찌든 목소리로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설마요, 사모님. 누가 뒤를 캐든 증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예전부터 이런저런 얘기 많았지만 별거 없었잖아요. 최명진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사람 같아. 20년 전 사건까지 다시 파헤치고 있다고 하더라. 조 형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네요. 그럼 좀 귀찮아지겠는데요. 최명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조 형사를 쏘아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돼. 더 늦기 전에 깔끔하게 없애버려. 조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증거 같은 거 싹 지우면 되죠. 그 사람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최명진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보이더니 다시 마음을 굳힌 듯 말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혹시라도 진짜 증거 같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알아서 확실히 처리해. 조 형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모님 뜻이면 뭐든 합니다. 전에도 해본 일이니 이번에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죠. 최명진은 한 걸음 물러서서 조 형사를 노려봤습니다. 실수 없이 움직여. 당신이 내 약점까지 다 알고 있잖아. 조 형사는 피식 웃으며 모자를 살짝 당겼습니다. 사모님 약점 뭐 알긴 알죠. 걱정 마십시오. 그게 밝혀지면 저도 망한다고요. 최명진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협박은 그만둬. 일만 제대로 해내면 적당히 보상은 해줄 거니까. 조 형사는 그림자처럼 몸을 돌려 뒷골목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최명진은 코트깃을 세우고 인기척이 끊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검은 그림자를 이제 와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최명지의 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윤성호는 뭔가 수상쩍은 느낌을 받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건물 벽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차량 엔진 소리가 뒤에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윤성호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불빛이 눈앞을 강렬하게 비추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귀청을 울리듯 날카롭게 울렸고 차량은 윤성호를 향해 다시 한번 핸들을 꺾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가 윤성호를 재빠르게 잡아당겼습니다. 위험해. 그 목소리는 황진구의 것이었습니다. 황진구가 윤성호를 힘껏 끌어내어 차량의 돌진을 간신히 피하게 했습니다. 윤성호는 벽에 부딪히며 옆구리를 심하게 다친 듯 신음을 내뱉었고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골목 끝으로 달아났습니다. 많이 다치신 거 아닙니까? 옆구리 쪽에서 피가 많이 나요.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윤성호는 숨을 고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 황진구는 급히 윤성호를 부축하고
인근에 세워둔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황진구는 굳은 얼굴로 핸들을 잡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윤 선생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짐작 가는 분이 계십니까? 윤성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있다가 가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 형사가 의심스러워 20년 전 사건 다시 추적하던 중이었는데 이건 분명 그쪽이랑 관련 있어. 조 형사 뒤에도 누가 더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해. 황진구는 분노 어린 눈빛을 거울 속에 잠깐 비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걱정 말고 치료받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호는 의식을 잃기 직전 간신히 한마디를 더 뱉었습니다. 제발 진실을 꼭 밝혀줘. 긴박하게 달리는 차량 안 황진구는 핸들을 꽉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황진구는 왜 이런 계략이 벌어지는 걸까? 대체 누구 지시로 움직이는 걸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윤성호를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황진구는 간호사들에게 윤성호를 들것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수술실로 긴급 이송이라는 의료진의 외침이 들렸고 자동문이 닫히며 윤성호가 실려갔습니다. 황진구는 문 밖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어떤 음모가 깔려있든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수술실 앞에서 신여진은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안을 초조하게 내다봤습니다. 안쪽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의료진도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전화를 걸 생각조차 못하고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신여진은 벌떡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성호 씨 상태가 심각합니다. 부상 자체도 문제지만 검진 결과 급성심부전이 확인됐습니다. 신여진은 놀라 움켜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성심부전이라니요? 그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담당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부상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여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이렇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 신장을 주고 싶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짚고 차트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회장님 연세와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두 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윤성호와 과거에 얽힌 모든 사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윤유진의 기억, 뒤엉킨 가족사, 그리고 이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윤성호의 모습까지. 그래도 그 일을 이렇게 잃을 순 없어요. 다른 대안이라도 떠올려 보겠으니 우선 검사부터 서둘러 주세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챙겼습니다. 그럼 일단 대체 치료와 함께 신장 이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신여진은 잠시 시선을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절망감이 서서히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 실종된 윤유진의 아픈 기억, 윤성호와 복잡하게 얽혀버린 관계 등 수많은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신여진은 차분히 숨을 고르고 담당 의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그 일을 살려주세요. 어떠한 위험이든 감수하겠습니다. 담당 의사는 다시 수술실 안으로 돌아가면서 신여진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는 어느새 정막이 내려앉았고 신여진은 손가락 마디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겨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윤성호가 쓰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과 감춰둔 진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느낀 신여진은 수술실에 깃든 무거운 공기를 직감하며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릴 거야. 이렇게 당신을 보낼 수 없어.
오랜 밤을 지새운 병원의 새벽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구하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신여진을 본 구하나는 서둘러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밤새 여기 계셨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신여진은 다소 예민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괜찮다. 네 아빠가 지금 위중해. 이렇게 만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구하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위급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신여진은 벤치에 주저앉으며 진한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넌 괜히 나서지 마. 괜히 무리해서 둘 다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구하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혹시 신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빠가 위험하다면 저라도 뭐든 해보고 싶어요.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하나가 자신의 몸을 생각하기보다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애처롭고도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라니까. 이미 의사한테도 말해놨어. 일단 내 신장을 먼저 검사해본다고. 구하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전 그냥 있긴 힘들어요. 제 신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 삼아서라도 검사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엄마도 여기서 밤새셨다면서요. 혹시 제 신장이 맞으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신여진은 그 말에 왠지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너도 검사해볼래? 구하나는 굳은 결심을 담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은총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 지내길 바라고 있어요. 신여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의 파도가 신여진의 머릿속을 뒤흔드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신여진은 마지못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담당 의사한테 얘기나 해보자. 구하나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벤치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성호의 딸이라 믿고 있는 구하나, 그리고 복잡한 과거를 품고 있는 신여진. 서로를 향한 의심과 연민이 뒤섞여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을 맴돌았지만 어딘가 작은 빛 한 줄기가 두 사람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마친 의사는 신여진을 별도의 상담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차트와 자료가 놓인 탁자 위에는 신장 이식에 관한 전문적인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대기실 쪽을 여러 번 흘끗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구하나님 신장이 윤성호님과 아주 높게 맞는다고 나왔어요. 신여진은 당황한 기색으로 의사를 주시했습니다. 아주 높다고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의사는 차트 위 수치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예요. 보통 부모-자식 관계일 때나 나올 법한 적합도죠. 신여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구하나는 그래도 결과가 그렇다면 수술을 진행해야겠네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신여진을 살폈습니다. 구하나님이 친인척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정도 적합도라면 직접적인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여진은 말을 잃은 듯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는 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정말 친딸일 수도 있다는 건가? 애초에 구하나는 가짜 딸이라고 믿었는데 수많은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결정을 촉구하듯 말했습니다. 윤성호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저녁쯤 수술을 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을 더 끌면 위험하거든요. 신여진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한테도 미리 얘기해 둘게요. 의사는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신여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럼 수술에 차질 없도록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남겨진 신여진은 조용히 책상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꾸만 맴도는 부모-자식 관계라는 말이 돌덩이처럼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신여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혹시 몰랐던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덮쳐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가짜라 여겼는데 정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신여진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거리며 올라오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뒤섞여 신여진의 머릿속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병실 옆 사무실로 황진구를 불러들인 신여진은 창문을 가볍게 닫고 복도 밖으로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황진구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하나의 신장 적합도 결과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구야, 이거 좀 봐봐. 구하나 신장 적합도 검사 결과인데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높더라. 황진구는 종이를 살펴보고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네요, 회장님. 이렇게 높은 적합도는 처음 봅니다. 신여진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한번 흘끗 본 뒤 다시 황진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가 구하나랑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해봐. 의사도 이런 수치는 흔치 않다고 하더라.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구하나님이 회장님 친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신여진은 드러내지 않으려 애써 노력하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치 보니까 잘 모르겠어. 가짜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안 서. 황진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비밀리에 검사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와도 다른 분들에게는 함구해야겠죠?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몰라야 해. 만약 구하나가 진짜 딸이면 또 엄청난 파장이 생길 거야. 구지석이나 최명지 쪽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 황진구는 의문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과가 만약 반대로 나오면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여진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원래대로 두면 돼. 가짜 딸이면 애초에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거지. 황진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료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알려드릴게요. 신여진은 사무실 문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수술실 준비로 한창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안 돼. 특히 구하나한테도 네가 알아서 잘해. 알았지? 황진구는 머리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여진은 황진구를 내보낸 뒤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이 희뿌옇게 보일 뿐 마음속은 더욱더 암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진짜라면 어쩌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끝없는 물음에 신여진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공허한 시선으로 서류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윤성호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가 일정한 리듬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신여진은 간호사도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곁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윤성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고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윤성호가 천천히 눈을 뜨며 의식이 돌아오는 듯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자 신여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윤성호는 흐릿한 시선으로 신여진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진을 죽이려던 건 조 형사였어. 그리고 뒤에서 최명지가 전부 꾸민 일이야. 신여진은 깜짝 놀라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최명지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윤성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20년 전 바닷가에서 일어난 모든 걸 계획했어. 조 형사랑 짜고 일부러 유진을 치게 한 거야. 뺑소니도 최명지 짓이었고 결국 돈으로 무마했지.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듯했고 하얀 병원 벽이 뒤틀리는 느낌의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명지가 감히 우리 유진이를. 윤성호는 다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라 대화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신여진은 식은땀을 흘리는 윤성호의 손을 살며시 잡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였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성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신여진은 창밖에서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최명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눈앞에서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윤성호는 다시 무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여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적막하게 가라앉았고 신여진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복수가 예리한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은 어둡고 습기가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은 군데군데 깜빡이고 엔진 소리가 웅웅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 중앙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 옆에서 최명진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에서 묘하게 습한 공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최명진은 코트깃을 세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여진이 재빠르게 다가와 최명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멈춰봐. 최명진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당황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차 문이 덜컥 열려 가방이 좌석 틈 사이로 굴러들어갔습니다. 형님, 이렇게 거칠게 굴면 안 돼요. 여기 CCTV도 있다고요. 신여진은 눈을 날카롭게 번뜩이며 자동차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가방이 안쪽에서 또 한 번 흔들렸고 최명진은 이를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조형사랑 짜고 윤유진을 죽이려 했다고. 다 들었어. 20년 동안 날 기만했어. 최명진은 입술을 깨물다 이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주차장 특유의 축축한 기운이 몸을 타고 서늘하게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 문제예요. 유진이만 그렇게 싸고 돌면 우리 세영이는 어디로 가냐고요?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신여진은 격앙된 목소리로 차 앞부분에 손바닥을 내려쳤습니다. 금속이 울리는 소리가 주차장에 크게 퍼져 금방이라도 누군가 달려올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를 죽였어? 차로 치고 돈으로 무마해? 네가 사람이야?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벌이다니. 최명진은 답답하다는 듯 손을 흔들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뺑소니 낸 건 조형사였고 난 그냥 불가피하게.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대립은 한없이 팽팽해 보였습니다. 거짓말 집어치워. 네가 돈으로 조형사를 매수한 거잖아. 최명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칫 이 자리에서 잘못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야말로 죄가 없어요? 사업에만 몰두하고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잖아요. 신여진은 핏기 없는 얼굴로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듯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내 잘못도 인정해. 하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내 딸을 해치진 않았어. 네가 이 모든 걸 망가뜨린 장본인이야. 최명진은 뒷걸음질치며 경계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켜져 있는 채로 주차장 기둥 사이에 쏟아지는 낮은 불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긴장감 있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실 건데요? 이미 늦었죠. 어차피 유진이는 죽고 없다고요. 신여진은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가방에서 날아와 바닥에 흩어지자 거기에는 조 형사의 진술과 각종 증거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 형사 입에서 전부 들었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기록해놨다. 경찰에 넘기면 넌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최명진은 겉으로는 분노를 참으려 했지만 눈빛에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져 어둠이 짙어지는 순간 최명진은 서류를 재빨리 주워 담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우리 둘 다 끝장나는 거 모르세요? 신여진은 두 손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내 죄는 내가 감당할 거고 넌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모자랄 짓이니까. 최명진은 몸이 떨리도록 화가 났지만 그래도 더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분명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신여진은 피식 웃으며 최명진을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멍청한 소리 말고 변호사나 알아봐. 법정에서 보자. 며칠 뒤 법원 건물 앞은 취재진과 구경꾼으로 북적였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최명진은 호송 경찰들의 보호 아래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치켜들고 주변을 이따금씩 노려보았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찬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었고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한 뒤 차분히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최명진은 뺑소니, 교사,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수의 중대범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점과 피해자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최명진은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꾸민 거라고. 판사는 방망이를 두드리며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피고인,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법정 모독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명진은 흔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주장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다들 거짓말하는 거라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도 전부 조작됐어. 판사는 냉정한 눈빛으로 마지막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배척됐습니다. 더 이상의 항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호송 요원은 피고인을 구치소로 이감하십시오. 호송 경찰들이 다가오자 최명진은 발악하듯 팔을 휘저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해. 이건 전부 신여진이 꾸민 음모야. 결국 호송 경찰이 최명지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재판정을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식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뒤편에 선 신여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최명지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명진은 끝까지 고개를 돌려 신여진을 향해 음산한 눈길로 경멸을 표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최명진은 여전히 경찰에게 몸을 맡긴 채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두고 봐. 다들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전부 다. 신여진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명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죗값을 치르게 된 최명진은 끝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날 이렇게 만든 건 전부 신여진 때문이야. 그 외침이 무겁게 울리며 재판정 복도를 휩쓸어 갔습니다. 신여진은 미동도 없이 우두커니 선 채 오랜 악연이 이렇게 처절하게 끝을 맺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죗값을 치르는 건 최명지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 공간을 에워싼 공기처럼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